오늘은 최근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환율이 오늘은 조금 떨어졌지만 1470원대를 찍었다는 사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예, 외국 돈을 우리가 끌어들이고 있어서 달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 왜 환율이 올라가냐. 이거는 좀 환경이 바뀌었다고나 할까, 전체적인 경제 움직임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당연히 수출이 잘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건 거의 공식처럼 되어 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바뀌었어요. 확실히. 네,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경상수지 흑자를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월 달에 29억 30억 달러 정도부터 시작해서 6월 달에 최대를 찍었죠. 142억 달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최종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1100억 달러 정도에 이를 걸로 생각이 돼요. 약 150조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150조라고 하면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죠? 110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죠? 자, 그렇게 달러를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달러가 우리나라에 흔해져서 달러 값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달러는 오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왜 환율이 같이 오를까? 수출이 잘 되면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죠? 첫 번째로는요, 슈퍼달러. 즉, 미국의 금리가 아직 높아요. 내려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도가.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상당히 호황이어서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호황이에요. 한마디로, 미국의 어떤 자산을 사기 위해서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달러 인덱스도 최근에 상당히 올랐어요. 얼마 전까지 98 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을 훨씬 넘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러 인덱스는 대표적으로 유럽 여러 나라 화폐들과 몇 나라 화폐들의 그를 조합해서 달러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해주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00이 넘으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돈이 좀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국에 비해서 금리가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많이 주는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되게 단순하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더 줘.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금이든지 미국으로 이동하겠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이. 두 번째로는요, 달러가 유출되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서학개미라고 하는 분들 있죠. 해외 주식이 지금 2,200억 달러가 잠겨 있어요. 그리고 제법 또 많이 늘고 있어요. 왜?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좋고, 그죠? 달러는 오른다. 그럼 당연히 유출이 되죠. 당연히 유출이 되죠. 왜요? 같은 돈을 넣어도 달러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원화로 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연기금 자체도 해외 자산 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죠? 해외 자산을 주로 투자를 많이 해요. 물론 최근에는 국내 자산에도 투자하는, 국내 시장에도 투자를 조금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외 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들도 11월 달에만 약 13조 원 정도 주식을 팔고 탈출했다. 요거 한 100억 불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달러가 유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네 번째로, 예전에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오면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외국에 투자할 일도 많고 트럼프 정부도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정부가 전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가
예, 현대자동차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고 특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산하는 형태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달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어들인 달러를 우리나라 시장에 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해외에 직접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니까 당연히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화가 예전에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오던 시절과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 자, 투자금 순유출액과 경상수지 흑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거는 아마 예측일 거예요. 저 2025년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1159억의 달러죠. 1159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1100억 달러. 그 우리나라에 실제로 어쩌면 이게 되게 단순한 비유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달러 자금은 뭐 한 60억 달러.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만 유입이 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순유출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해외에서 재투자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가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2022년은 무슨 일이 있었게요? 달러화가 1420원까지 갔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순출액과 무역수지 흑자가 쌍을 이루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환율이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즉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무역수지 이런 것들의 흑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실은요, 달러화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경상수지 흑자 덕분에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오른다 떨어진다는요 어떤 가치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환율이 오르면 나빠지고 환율이 내리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경제적인 현상은요 양쪽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국내 물가가 올라요. 왜? 우리나라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수입되는 어떤 물건이 비싸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경상수지도 흑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수출이 잘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자금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 수익성이 더 좋아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돈들은 원화 가치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당연히 조금씩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4,200선까지 올랐었는데 자 그러면 그 민감하게 움직이는 해외 자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면 수익을 어떻게 해요? 실현하려고 돈을 당연히 빼서 달러로 바꿔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는 당분간은 아마도 떨어지지 않는 추세가 어느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한번 무역수지 관련해서 무역수지가 좋아지는데도 달러화는 왜 계속 오르는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